아빠,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딸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나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뿐이었다. 35년간 교직 생활을 하며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내 딸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나 보다. 내 이름은 김현수. 35년간 서울 강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쳐온 평범한 교사였다. 아내 영희를 암으로 잃은 게 벌써 15년 전이다. 그때 딸 수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아빠, 엄마 없어도 괜찮을 거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될게.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다짐하던 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부터 나는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다. 교사 월급으로는 빠듯했지만 과외도 하고 방학마다 학원 강사 일도 하면서 딸의 학비를 댔다. 딸은 정말 열심히 했다. 서울대 의과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나는 교무실에서 혼자 펑펑 울었다. 동료 교사들이 모두 축하해줬고 학생들도 선생님 딸 서울대 간다며 하며 신기해했다. 의대 6년 동안 나는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살았다. 등록금만 매학기 800만 원. 생활비까지 합치면 월 200만 원은 기본이었다. 교사 월급 3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주말마다 학원에서 과외를 했고 방학 때는 강사 일을 했다. 때로는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지만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딸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빠, 미안해요. 제가 돈이 너무 많이 드네요. 가끔 딸이 미안해할 때마다 나는 웃으며 답했다. 뭔 소리야. 내가 훌륭한 의사 되는 게 아빠 꿈이야. 딸의 동기들은 대부분 부유한 집 자녀들이었다. MT 갈 때도 해외 연수 갈 때도 딸만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돈이 없어서.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아팠다. 괜찮아, 아빠. 나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딸의 말에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딸은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 서울대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마치고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었다. 그리고 운명처럼 좋은 남자를 만났다. 사위가 될 정민이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다. 첫 만남부터 인상이 좋았다.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딸을 정말 사랑하는 게 보였다. 아버지, 수진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정민이의 말에 나는 기뻤다.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니. 하지만 첫 상견례 때부터 뭔가 어색했다. 정민이 부모님은 강남에서 대형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었다. 아버님은 의대 교수 출신이고 어머님도 약사셨다. 나 같은 평범한 중학교 교사와는 격이 달랐다. 대화 주제부터 달랐다. 그분들은 유럽 여행 이야기, 골프 이야기, 투자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는 끼어들 말이 없었다. 딸이 전문의가 되고 3년 후 독립해서 성형외과를 개원하겠다고 했다. 개원 자금이 10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빠, 은행에서 7억은 대출받을 수 있는데 3억은 보증이 필요해요. 나는 망설임 없이 퇴직연금과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서줬다. 35년간 모은 전 재산이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정민이 부모님도 도와주셨지만 그분들은 현금으로 5억을 지원해 주셨다. 차이가 났다. 하지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거였다. 딸의 병원은 대박이 났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병원은 환자들로 북적였고 수입도 상당했다. 나는 딸이 자랑스러웠다. 문제는 딸이 성공할수록 나와 멀어진다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안부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어려웠다. 아빠, 요즘 병원이 너무 바빠서요. 딸의 말을 이해하려고 했다. 성공한 의사라면 바쁠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딸의 SNS를 보면 마음이 아팠다.
정민이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 일본 온천 여행 사진,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찍은 가족 식사 사진들이 수시로 올라왔다. 특히 정민이 어머니와 딸이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쓰랬다.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며 활짝 웃고 있는 모습들. 언제부터인가 딸은 정민이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아빠였다. 작년 스승의 날이었다. 35년 교직 생활의 마지막 스승의 날이었다. 나는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다. 딸에게 연락했다. 수진아, 아빠 마지막 스승의 날인데 시간 되면 잠깐이라도 학교에 와볼래? 아빠, 죄송해요. 오늘 중요한 수술이 있어서요. 이해했다. 의사의 일은 생명과 직결되니까. 하지만 그날 저녁 딸의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정민이 아버지의 승진 축하 파티 사진이었다.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찍은 가족 사진. 딸도 활짝 웃으며 함께 있었다. 축하드려요. 아버님 대법원 판사 승진 정말 축하드려요. 그때 알았다. 딸에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을. 올해 초 아내 기일이었다. 15주기였다. 매년 이날만큼은 딸과 함께 성묘를 갔다. 아내 무덤 앞에서 딸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1년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아빠, 정말 죄송한데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정민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걱정이 되어 병문안을 가겠다고 했더니 괜찮아요. 가벼운 맹장염이에요 라며 사양했다. 혼자 아내 무덤을 찾았다. 15년 만에 처음이었다. 여보, 우리 딸이 이제 많이 컸나 봐. 아빠보다 남편이 더 중요해졌나 봐. 무덤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그런데 며칠 후 동네 분에게서 연락이 왔다. 현수야, 너희 딸 부부 어제 골프장에서 봤는데? 그제야 알았다. 정민이는 맹장염이 아니었다. 딸이 거짓말을 한 거였다. 가장 큰 상처는 딸의 병원 개원 5주년 기념 파티였다. 나는 당연히 초대받을 줄 알았다. 개원 자금의 절반을 보증선 아버지니까. 하지만 초대장은 오지 않았다. 아빠, 그런 자리 어색하실 것 같아서요. 대부분이 의료진이나 VIP 고객들이에요. 딸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어색하다고. 내가 나중에 인터넷 기사를 통해 파티 모습을 봤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 200여 명의 하객들, 그리고 단상에서 축사하는 정민이 아버지의 모습. 사랑하는 며느리의 성공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35년간 교육자로 살아온 딸의 아버지는 어색한 존재였다. 올해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작년에는 바쁘다며 문자로만 인사했던 딸이 이번에는 올 거라고 믿었다.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다. 딸이 어릴 때 좋아했던 잡채를 만들고 딸이 그립다고 했던 어머니표 김치찌개도 만들었다. 어버이날 아침 일찍부터 기다렸다. 혹시 깜짝 방문할까봐 집 청소도 다시 하고 면도도 깨끗이 했다. 오전 10시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오늘 응급수술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어쩔 수 없지. 생명이 우선이니까.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꼭 보상해 드릴게요. 나는 이해한다고 답했다. 의사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다. 어버이날인데. 그날 저녁 평소처럼 페이스북을 둘러보고 있는데 깜짝 놀랄 사진을 발견했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동료 교사가 올린 사진이었다. 제주도 애월해변에서 찍은 일몰 사진이었는데 배경에 익숙한 인물들이 보였다. 딸과 정민이, 그리고 정민이 부모님이 해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었다. 우연히 제주도에서 만난 동창 딸과 사위분들. 정말 좋은 가족이에요. 댓글이 달려 있었다.
손이 떨렸다. 응급수술. 제주도에서. 더 충격적인 건 딸의 SNS에 올라온 사진들이었다. 가족 휴가 첫째 날. 제주도 날씨 완전 좋아요. 시부모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역시 가족여행이 최고. 시간을 확인해 봤다. 응급수술 때문에 못 온다고 전화한 바로 그 시각에 올린 사진들이었다. 그 순간 느낀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분노, 배신감, 그보다 더 깊고 차가운 절망이었다. 응급수술이 생겨서요. 딸의 거짓말이 귓속에서 맴돌았다. 나를 속이고까지 정민이 가족과의 여행을 택한 딸. 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갑자기 모두 비참해 보였다. 아무도 먹어주지 않을 음식들. 아무도 와주지 않을 어버이날. 하지만 더 아픈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들었을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년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생각해보니 징조는 있었다. 결혼 첫 해 추석 때였다. 딸 부부는 오전에 잠깐 들렀다가 서둘러 나갔다. 아빠, 정민이 집에도 가야 해서요. 작년에는 아예 차례를 정민이 집에서만 지냈다. 아빠 양쪽 다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가장 가슴 아픈 건 경제적 차이였다. 정민이 어머니는 딸에게 매월 용돈을 주셨다고 했다. 생활비 보탬이나 되라고 하시며 200만 원씩. 반면 나는 퇴직 후 연금 150만 원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었다. 딸에게 용돈은커녕 오히려 걱정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딸의 명품 가방들, 고급 자동차, 강남 고급 아파트. 모든 게 정민이 가족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었다. 내가 35년간 교사로 벌어서 딸 교육시키고 개원자금 보증 서준 것쯤은 이제 그들에게 별것 아닌 금액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깨달았다. 나는 지금까지 딸의 편의를 위해 내 감정을 희생해왔구나.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하다가 정작 나 자신은 잃어버렸구나. 35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내 딸에게는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가르치지 못했다. 부모는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부모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뭔가 딱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이제 그만해.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딸을 위한 희생은 이제 끝이야. 다음 날 아침부터 나는 계획을 세웠다. 첫째, 딸 병원 대출 보증 철회. 둘째, 딸 명의로 해놓은 적금 해지. 셋째, 내 이름으로 된 보험 수익자 변경. 넷째, 유언장 작성. 그리고 교회에서 만난 김순자 권사님이 생각났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다. 나보다 3살 어리고 성격도 온화하시고 무엇보다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었다. 몇 달 전부터 서로 좋은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딸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먼저 은행에 갔다. 딸 명의로 해놓은 적금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고객님, 총 3천만 원인데 정말 해지하시겠어요?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가. 상관없어요. 다 해지해 주세요. 35년간 모은 돈이었다. 딸 결혼자금으로 주려고 아껴놓은 돈이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제 이름 하나로만 된 새 적금을 들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를 찾았다. 딸 병원 대출 연대보증에서 빠지고 싶습니다. 고객님, 그럼 딸분이 대출을 다 갚으시든지 다른 보증인을 구해야 하는데요. 그건 딸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당연히 보증을 서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변경 절차를 진행했다. 딸에게는 10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라는 통지가 갈 예정이었다. 교회에서 순자 권사님을 만났다. 권사님,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싶어졌어요. 남은 시간을 권사님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순자 권사님도 혼자 지내시는 게 외로우셨던 모양이다. 며칠 생각해 보시더니 승낙해 주셨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아빠 재혼한다. 네.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딸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다. 교회에서 만난 좋은 분이 있어. 다음 달에 결혼할 예정이야. 아빠, 정신 차리세요. 갑자기 뭔? 그리고 내 병원 대출 보증에서 빠질 거야. 적금도 다 해지했고.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아빠, 왜 갑자기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참았던 거지. 30분 후 딸이 급하게 집으로 찾아왔다. 평생 처음으로 허겁지겁 뛰어오는 모습이었다. 아빠, 정말 재혼하실 거예요? 응. 그럼 병원 대출은 어떻게 해요? 보증인 없이는 은행에서 바로 회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아빠, 설마 제주도 일 때문에 화나신 거예요? 그제야 딸이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났다는 걸 깨달았나 보다. 그것뿐만이 아니야.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야. 너 알고 있니? 아빠가 왜 이렇게 됐는지. 딸이 고개를 숙였다. 어버이날에 거짓말하고 제주도 간 것도 물론 상처였어. 하지만 그보다 그동안 아빠를 얼마나 무시해왔는지 생각해봐. 딸은 상당히 당황스러워했다. 아빠가 35년간 뭘 했는지 아니? 딸이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내가 중학생일 때부터 과외 알선 받아서 주말마다 수업했어. 내 학원비 벌려고. 내가 고등학생일 때는 방학마다 학원 강사 일했어. 가슴이 먹먹했지만 계속 말했다. 의대 등록금 벌려고 과로로 쓰러져서 응급실 간 적도 있어. 그래도 내가 걱정할까봐 말 안 했지.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계원자금 3억 보증 서줄 때도 집 담보로 대출받았어. 혹시라도 내가 망하면 아빠가 집 잃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었니? 아빠. 그런데 성공하고 나니까 아빠는 어색한 존재가 됐더라고. 정민이 부모님은 현금 5억을 주셨지. 아빠는 전 재산을 담보로 보증만 섰고. 격이 다르다는 거 알아. 딸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했어. 내가 그쪽에 더 신경 쓰는 것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더 많이 받으니까. 한숨을 깊게 쉬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빠를 아예 무시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 이제 아빠도 내 인생 살 거야. 35년간 너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행복할 시간이야. 딸이 무릎을 꿇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났어요.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병원 보증 철회하시면 정말 큰일 나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일어나. 아빠. 일어나라고 했어.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질 건 없어.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그럼 정말 저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응. 없어. 아빠 재산은 아빠 새 아내와 함께 쓸 거야. 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아빠. 저 아빠 딸인데. 딸이면 뭐. 아빠를 속이고 무시하는 딸 말고 진짜 딸 같은 딸이었어야지. 단호하게 말했다. 딸이 고개를 푹 숙였다. 너 진짜 몰랐니? 아빠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다. 혼자 먹는 저녁밥이 얼마나 쓸쓸한지. 엄마 제사상 혼자 차리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 딸이 펑펑 울기 시작했다. SNS에서 너희 가족 행복한 사진 볼 때마다 아빠는 뭐가 된 기분이었는지 아니? 아빠,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아빠, 정말 재혼하실 거예요? 응. 다음 달에 순자 권사님과 결혼식 할 거야. 딸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순자 권사님,
교회에서 봤던 그분이요? 맞아. 정말 좋은 분이야. 나를 진심으로 배려해 주시고 함께 있으면 편하네. 사실이었다. 순자 권사님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시는 분이었다. 권사님도 혼자 지내시느라 외로우셨대. 이제 서로 의지하며 살 거야. 그럼 정말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딸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다. 정민이 부모님께 도움 요청해. 아니면 은행에서 다른 조건으로 대출받든지. 하지만 갑자기 3억을 어떻게?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너희 부부가 해결할 문제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내 문제가 아니었다. 평생 정민이 부모님한테만 의존할 순 없잖아. 이번 기회에 경제적으로도 독립해봐. 딸이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다. 아빠, 정말 다시는 기회 없나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기회는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앞으로 아빠를 진짜 아버지로 대해줘. 정민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말이야.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빠 새아내도 인정해줘. 질투하거나 반대하지 말고. 네. 마지막으로 아빠도 내 인생이 있다는 걸 인정해줘. 너희 편의에 맞춰서만 살지 않을 거야. 아빠,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딸이 고개를 숙였다. 순자 권사님과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했다. 교회 성도들과 옛 동료 교사들이 축하해 주셨다. 딸도 왔다. 정민이와 함께 평생 처음으로 내게 깍듯이 인사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어머니도 안녕하세요. 순자 권사님을 어머니라고 불렀다.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앞으로 아버지 잘 모시겠습니다. 진심이 느껴졌다. 결혼 후 딸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했다. 그것도 딸 쪽에서 먼저. 아버지, 잘 지내세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병원 일도 자세히 이야기해줬다. 예전에는 바쁘다며 대충 넘어갔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명절에도 양쪽을 공평하게 대했다. 정민이 집에서 하루, 우리 집에서 하루. 아버지가 준비해주신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순자 권사님이 도와주셔서 더 맛있어졌지만 딸이 진심으로 맛있다며 먹는 모습이 좋았다. 딸은 결국 은행 대출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다. 정민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상당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아버지 덕분에 경제적으로 더 독립적이 된 것 같아요. 딸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다. 어려울 때 스스로 해결해봐야 진짜 실력이 늘어.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버이날이 되었다. 작년과는 완전히 달랐다. 딸 부부가 일찍부터 와서 순자 권사님과 함께 음식을 준비했다. 정민이도 적극적으로 도왔다. 아버지, 어머니 항상 건강하세요. 진심 어린 인사와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줬다. 작년의 형식적인 카네이션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아버지, 어머니처럼 모실게요. 몇 달 후 딸이 임신 소식을 알려왔다. 아버지, 어머니, 손자 생길 것 같아요. 기쁜 소식이었다. 하지만 더 기쁜 건 딸의 태도였다. 아이가 태어나면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다 자주 뵙게 해드릴게요. 예전 같으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쪽만 편애했을 텐데. 정민이 부모님과 공평하게 대우해드릴게요. 정말 달라진 딸이었다. 지금 나는 정말 행복하다. 순자 권사님과 함께하는 노년의 삶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교회 봉사활동도 함께하고 가끔 여행도 간다. 딸도 이제 진짜 딸 같은 딸이 되었다. 나와 순자 권사님을 진심으로 배려해주고
자주 안부를 물어준다. 물론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다. 35년간 키운 딸에게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쉬웠을 리 없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이제 안다. 딸도 나도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으니까.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게 아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고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 때로는 단호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자식도 부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순자 권사님과 함께하는 매일이 감사하고 딸과의 관계도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35년간의 교직 생활로 배운 것이 있다면 가르침이란 때로는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때로는 단호함도 필요하다. 내 딸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것은 부모의 소중함이었다.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새로운 사랑도 찾았다. 부모 여러분, 자신의 인생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도 좋지만 자신의 행복도 포기하지 마세요.